그 사례자분께서 이제 1년 정도 약을 드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약을 끊고 싶다고 지금 생각을 하실 거라고 저도 지금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담당 의사가 아직 약을 끊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요. 지금 혈액 검사상에서는 문제 없이 검사가 정상 수치로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증상, 즉 머리 쪽에서 땀이 많이 나고 불면증, 설사와 같은 아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보려고 하고자 하는 그런 담당의의 소견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약을 사용을 하는 기간 자체가 12개월, 그 다음에 조금 더 먹인 다음에 혈액 검사상 계속해서 정상 수치가 나오고 갑상선 기능 검사가 정상 수치가 나온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정상적인 상황이 나오면은 그때는 완치가 아니라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아직 병의 원인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환자분의 그 혈액 검사상 더 이상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우리가 진단할 어떤 판단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약을 끊게 만들어준다는 거니까요. 항상 몸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환자분에게 이제 한의학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요. 저희 한의학에서 어떻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의학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과도하게 양의 기운이 항진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몸 안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꾸 소모시키려고 하는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요거를 양이 과도하게 항진된 경우로 보고 그 양의 기운을 1차적으로 꺾어주는 약재를 사용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약재가 석고나 그 다음에 증상을 조절해주는 시오라는 약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양에서 음적인 쪽을 좀 더 강조하는 경우인데요. 계속해서 소모시키는 질환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기 때문에 소모되는 것을 좀 더 보태줘가지고 더 이상 너무 소모돼가지고 메말라 버리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약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약재가 숙주항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지금 예. 4번, 5번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네요. 예. 어. 디스크입니다. MRI를 찍어보신 건가요? 협착증도 있고요. 제가 협착증도 있고. 조금 안 좋아요. 관절, 무릎이. 예, 무릎 관절도 안 좋으시고. 네. 이렇게 아프셨던 건 얼마나 되셨어요? 근데 많이 맞고 있어요. 응? 침을 많이 맞고 있어요. 침을 많이 맞아 보셨다고요? 침도 맞고, 뭉침도 맞고. 네.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은 맞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침 치료 받고 있으시다고요? 네, 두 번도 맞고, 한 번도 맞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년 됐어요. 몇 년 되신 거예요? 예, 3년. 3년? 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 지금 4, 5번 디스크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사실 이 증상 들어보게 되면은 예.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치료를 해도 효과를 잘 못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일단 혹시 평소에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뭐, 그렇게 뭐 일을 하는 적 없어요. 그냥 활동을 해도. 예. 그렇게 뭐 많이 쓰거나 많이 안 줬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으시고 그럼 예전에 일 많이 하셨었나요? 일을 해도 이런 머리로 하는 그런 신경을 쓰는 걸 하지. 네. 이렇게 몸으로 그렇게 네. 비리거나 그런 일은 안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세가 지금 58세신데요. 사실 척추관 협착증 나타나기에는 조금 이른 나이긴 하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제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고생하신 거 보니까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고나기가 허리가 좀 약하게 타고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가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요,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싶고 걱정스러워요. 일단은요, 지금 오랜 기간 지금 치료를 하셨는데요. 이 질환 자체가 예. 좀 더 자세하게 진맥을 해보고
그다음에 몸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 여부를 저희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단순히 침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요. 그 예. 척추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한약을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허리를 그렇군요.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운동 네, 같은 것들을 맞춤형으로 약을 먹으라고요. 네. 거기서 약을 먹으라고 하는 데마다 먹어보니까 체중이 늘어서 못 먹겠어요. 아, 그런 게 있으셔요. 체중이 늘으면 안 되잖아요. 무릎 자체가 벌써 무거워지는데. 아,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안 체중이 먹고 늘게 안 하죠. 있어요. 그래서 안 먹고 침만 맞았어요. 아,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그게 약은 약이라는 게 있는데 예. 안 먹자고 한 번씩 먹어보면 치료수가 왕창 나가요. 네. 무섭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예. 판단하기에는 우리 어머니의 허리 있잖아요. 예. 허리가 약하게 타고나신 걸로 보이니까 허리 예. 상태를 저희가 자세하게 만져보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맥을 해봐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가지고 이제 예.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부탁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머님과 자세하게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고3을 사용하는 환자분들은 저희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소갈이라고 하는 네. 현대의 당뇨병하고 이제 유사한 면이 있는 질환 중에서 크게 상소, 중소, 하소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소라고 하는 질환에 응용을 합니다. 특히 이 하소는 당뇨가 많이 진행된 경우를 저희가 우리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저희 그 사상 체질을 창안하신 이재만 선생이 만들어낸 처방 중에 숙지왕 고삼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 처방을 이용을 해서 그 환자분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게 갑상선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제일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갑상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다른 갑상선 질환보다는 이 질환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겉보기 증상과 증상에 대해서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한번 살펴보면요. 겉보기 증상으로는 이제 먼저 목 쪽에가 붓는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목이 부을 정도가 되면 엄청 심해진 거고 또 눈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심해졌을 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이거 혹시 갑상선 아니야? 한번 병원 가볼까? 라고 의심이 되는 순간의 표정이나 이런 얼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난 아저씨처럼 그림에 보면 이제 눈이 붓기도 했지만 약간 눈이 이렇게 화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되는 경우, 눈이 약간 완전히 떠지지 않으면서 저렇게 되는 경우에 먼저 병원에 한번 가보시면 조기 진단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 갑상선이라고 하는 게 되게 조그매 보여도 우리 몸에서 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가 집안에서 요만큼의 공간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얘를 얼마나 올리고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집안 온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갑상선이 바로 그 온도 조절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은 몸에 열이 많이 나는 보일러 온도 장치의 전원이 너무 많이 켜져서 몸에서 열도 많이 나고 배출도 많이 되고 대사도 많이 되고 그래서 식욕도 많아지고 대변도 많아지고 소변도 많아지고 다 많아지는 상태로 항진되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갑상선 기능 항진증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원인과 어떤 그 소인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요. 먼저 원인이라고 하면 양방적으로는 그레이브스병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그 특이 질환을 이야기를 하고요. 갑상선에 다른 염증이 생겨도 과항진이 생겨서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병은 왜 생기는 거냐? 이 원인이 병이라 그러면 그 병은 왜 생겨? 라고 하면 이것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하시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시거나 몸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 또는 영양이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 특히 그 중에서도 요오드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이걸 치료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방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약 치료하시면 굳이 양약을 오래 계속 죽을 때까지 먹지 않아도 잘 나아서 괜찮아질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치료하시면 좀 괜찮아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마음 침법이라고 해서 결국 아까 나온 소인들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 그 스트레스를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침법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과로나 이런 부분은 생활 관리를 잘해서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위에서 알아두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도 많이 나지 않고 나더라도 이게 무슨 병이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되게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증상 자체가 잘 걸리지 않아서 꼭 이제 내과에서나 한의원에서 잘 진단을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심혈관계나 신경계 질환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만 문제가 아니고 보일러 자체에 고장이 나 있으면 이걸 꼭 같이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보통 갑상선 질환 여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제일 잘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흡연하는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있으신 분들은 꼭 흡연 끊어주시길 바라고 지금 시청자분들 보고 계신 분들과 그 남편분들 그 담배 태우시는 분 있으면 꼭 끊어주시길 바라고요. 해조류가 도움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전에 내륙지방에서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먹어도 별로 안 좋아질 수 있고요. 꼭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정밀하게 잘 진단받고 치료하시면 갑상선 약 계속 안 먹어도 괜찮은 쪽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 무릎에 지금 문제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네요. 한 가지는 일단 조금 아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쪽으로 이제 좀 뻣뻣하고 이런 증상이 두 개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아픈 증상은 감각신경에서 느껴지는 거고 뻣뻣한 증상은 그리고 잘 안 움직이는 거는 운동신경이나 다른 쪽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뻣뻣해지는 게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이제 발생을 하잖아요. 네네. 위에서 내려가는 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뭐 디스크나 이런 쪽도 관련은 있겠지만은 자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초 근육이나 이런 데에서 눌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엉덩이라든지 아니면 뭐 위쪽에 있는 천장 관절이라는 부위라든지 뭐 기타 여러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눌렸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이게 생기는 이유가 자세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 자세를 교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추나요법이라 그래서 교정하는 치료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받아보시면은 그 한의사 원장님이 몸이 어디가 어떻게 틀어졌고 왜 눌렸는지를 찾아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말씀하세요. 예, 그 정형외과에 가서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앉아있다 자꾸 저기 하면은 왼쪽만 그러고 오른쪽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쪽만 유달리 좀 뻣뻣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씩 이게 그 생활 방식은 똑같은데 조금씩 이렇게 더 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교정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엑스레이나 MRI로 뭐 디스크나 협착이나 이런 게 진행이 된 거면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구조적인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신 거거든요. 특정 자세이기 때문에 내 뼈는 말짱한데 내가 자꾸 트러스 생활을 해서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엑스레이 찍을 때는 내가 양반다리 앉아서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안 드러나는 거고요. 한번 기능적으로 살펴보시면은 한의원에서 여러 가지 틀어지지 않았는지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검사를 받아보시면은 치료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그럼 한의사 선생님이 교정을 해주신 다음에 왜 이렇게 틀어져서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찾아주실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단 받아보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나 그것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사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신진대사를 이제 조절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영양소에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기능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갑상선 증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열이 좀 나는 건데 궁금하다,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실 때 제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내가 막 달리기를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의 어떤 몸 상태가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숨을 헐떡거리게 되고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달리기를 했기 때문에 입이 마르게 되고 동공이 확장되고 땀이 흐르게 되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몸이 항진된 상태가 일반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항진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런 증상은 좀 비슷한 것 같네라고 좀 걱정이 된다 싶으면요. 그럴 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서 내 몸 상태가 정말로 어떤지 지금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는 게 지금 건강을 관리하시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부정맥을 10년이나 고생하셔가지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예. 그러면 그 양약을 드신 지도 거의 한 10년 정도 되셨겠네요. 계속 먹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부정맥이 나타날 때 막 어지럽고 막 땀나고 이런 증상도 같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움이 계속 될 때도 있고, 네. 또 간혹도 가라앉을 때도 있고, 가라앉을 때도 있으시고, 예, 땀이 날 때도 있고, 땀이 날 때도 있고 그러시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부정맥이라고 하면 이제 심장이 규칙적으로 이제 박동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근두근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뛰어야지 정상인데, 이게 규칙적으로 뛰다가 중간에 한번 쉰다든지 갑자기 빨라진다든지 이 규칙적인 리듬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이제 부정맥이라고 얘기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사실 부정맥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님이 많이 과로를 하시거나 피곤하실 때, 이럴 때도 부정맥이 생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오늘 되게 화난 일이 있었다 이래도 일시적으로 부정맥이 생기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10년간이나 부정맥을 갖고 있었다는 게 조금은 이제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이렇다면 이제 심장 쪽으로 좀 부담이 많이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어지럼증이 같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가장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원인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했을 때, 내가 많이 몸이 피곤하다, 그리고 기가 허하다 이래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위로 열이 많이 뻗쳐오르고 막 가슴도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이럴 때도 어지러운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의 어지러움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은 본인이 판단하기는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와 사실은 상담을 해서 내가 어느 쪽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겼는지 이거를 좀 판단해 보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활 어떤 관리나 이런 거를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최근에 뭐 일을 좀 과하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식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신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크게 뭐 노동을 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뭐 크게 뭐 일을 하거나 그런 건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모든 사업을 접고 지금은 예. 뭐 그냥 뭐 동네 모임이나 하고 이런 단체 모임이나 하지 뭐 네. 노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증상이 생겼을 시점이 사실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10년 전쯤에 사실은 뭐 크게 이제 과로를 하신다던가 스트레스를 크게 받으셨다던가 어떤 그런 이유가 이제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고요. 지금은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시니까 이제 부정맥 자체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어지러움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원인이 크게 이제 나눠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내가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판단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와 사실은 내가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혹시 그것 때문에 뭐 병원을 다녀오신다던가 한의원을 가보셨다던가 혹시 그런 건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예.
이제 머리에서 너무나 피가 많으니까 네.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코침을 받으라고 그러더라고 한의원에서.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코침을 코에다가 코침을 넣으면 피가 많이 빠집니다. 네, 빠지고 한 30분간 치료 들어놓다가 오면은 굉장히 정신이 맑고 거짓말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오래를 가지 않더라고요. 아, 이제 그건 일시적으로 낫는데 영구적으로는 낫지는 않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딱 제 얘기 들어보니까요. 제가 아까 기가 이제 위로 많이 기가 이제 성할 때 사실은 나타나는 증상 어지러움이 비슷해요. 위에서 코에서 이제 피를 쏟게 되버리면 기본적으로 기운이 내려가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도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 방향에 있어서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요. 침만 맞기는 조금 이제 그 효과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내가 기가 위로 많이 뜨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스려줄 수 있는 한방적인 치료를 사실은 좀 같이 해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질이 굉장히 쓰기 때문에 네. 쓴맛은 한방에서 이제 열을 내려주는데 이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위에 열이 있냐, 가운데에 열이 있나, 그리고 아래쪽에 열이 있나 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쓰게 되는데요. 고산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열이 있는 경우에 사실은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생식기 질환 그리고 어떤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질환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남성들 생식기 질환 중에서 요새 이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그 소변이 약해진다던가 그다음에 소변 볼 때 통증이 생긴다던가 이런 쪽에 어떤 질환에 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